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자진 사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여당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춰왔는데요. 전직 보좌진들의 잇따른 폭로에 여론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주로 가족 관련 의혹들이었죠. 현역 신분을 이용해 가족 편의를 봐줬다는 이해충돌 의혹, 또 가족 일을 보좌진에게 시켰다는 갑질 의혹, 상당수의 의혹은 수사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발생한 예상 밖의 돌발 변수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소식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얼굴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보좌관 갑질과 가족 특혜,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였던 김 원내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김 원내대표 측근은 어제 저녁 사퇴를 결심했다면서 더 이상 정부와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대통령의 최측근, 여당 원내대표의 예상치 못한 낙마에 여권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연말 연초 처리해야 할 개혁 법안이 많은데 원내 사령탑의 불명예 퇴진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1일 6개월 잔임기에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김 원내대표 의혹에 대한 경찰의 본격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여당 원내대표지만 지난 6개월간 쏟아지는 의혹에 버티지 못했습니다. 전직 보좌진과의 갈등 속에 터져나온 주로 가족과 관련된 갑질이나 이해충돌 관련 12개 의혹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지난 6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3일 앞두고 터진 장남 국정원 채용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다 있지도 않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합니다. 자식의 문제입니다. 취임 후에도 각종 의혹은 이어졌습니다. 두 아들의 일을 보좌진에게 떠넘겼다는 갑질 의혹부터 항공사와 병원에서 받은 특혜 논란 등 주로 가족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질의 대가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해고된 보좌진이 앙심을 품고 왜곡된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며 보좌진들의 비밀 대화방을 공개하며 반격했지만 1일 1 의혹에 여론은 악화됐습니다. 과거 SNS를 넘어 본인과 배우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까지 공개되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본인 공천헌금 논의 의혹이 이어지면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계속 폭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원내대표 마음에 부담이 컸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진보 성향 매체들이 사실상 좌표를 찍어 공격한 게 타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는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강희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 맞습니다. 돌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초대 원내 사령탑입니다. 지난 6월 선출될 때만 해도요, 대통령 원픽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거든요. 이재명 당대표 일기 체제 때 수석 사무부총장 지내면서요, 이 대통령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이렇게 총대 메고 권유했던 김 원내대표를 두고서는요,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선거 패배 같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 비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사퇴를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취재를 해보니까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6시쯤 공천 녹취록 보도가 나오면서 사퇴할 결심을 굳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버티다가 의혹이 더 터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 원내대표 이제 임기 절반을 남겨두고요. 내부자의 폭로 그리고 내부 세력의 흔들기에 고꾸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내부라는 말이 눈에 확 띄는데 일단 내부자 폭로는 뭐예요? 일단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때 가장 가깝게 지낸 옛 보좌진의 폭로가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고요. 자, 김 원내대표의 옛 보좌관들이요. 아들과 나는 문자 메시지, 또 부인이 보좌관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듯한 단체 대화방, 또 김 원내대표 육성까지 모조리 공개를 했잖아요. 자, 옛 보좌진이 문자, 녹취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아주 속수무책인 상황이 된 거죠. 게다가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나의 가족을 난도질했다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옛 보좌진들 대화방을 공개했는데 이걸 두고 오히려 자충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일 의혹 터뜨리는 옛 보좌진들을 자극해서 더 폭로가 거세진 데다 옛 측근들과 싸우는 모습이 좋게 보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아까 나머지 하나가 내부 세력의 흔들기라는 건 뭔가 이제 강성층에서 좀 반발했던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온건파인 김 원내대표 기억하시겠지만요. 국민의힘과 기간 연장 없는 특검법 합의했다가 또 불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에서요. 그 개혁 발목 잡는다 이런 불만이 김 원내대표한테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해 충돌, 보좌관 갑질까지 더 이상 감싸기 힘든 개인적 비위 의혹들 계속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진보 성향 언론 중심으로 의혹을 보도하는 데다 강성층 모인 그 온라인 게시판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정말 거셌거든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협상파였던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퇴 압박이 별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부에서 흔드니 버틸 힘이 없는 것이라고요. 외부에서 흔들면 싸우기라도 하지만 내부가 등 돌리면 싸울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치르는데 또 뭐 명청대전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공교롭게도 원내대표 보궐선거 그리고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1월 11일 같은 날 치러집니다. 당내 갈등 더 증폭될까 봐요. 내부에서도 개파 갈등 이번엔 부각되면 안 돼. 오히려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래서인지요. 박정, 백혜련, 서영교, 한병도 의원처럼 개파색 옅은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남희 사님께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보신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 낙마의 결정타가 된 김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3년 전 지방선거 때 이야기인데요. 이 강 의원이 지역 시의원 후보에게 1억 원 돈을 받았다가 이를 김 원내대표와 애타게 상의를 하는 듯한 이 녹취록 내용. 일단 핵심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3년 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 강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이 지방선거 후보였던 김경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며 당시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김 원내대표가 강 의원에게 도와줄 수 없다고 하자 강 의원은 애타는 목소리로 호소합니다.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저도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겠어요. 예, 이게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 녹음은 약 28분간 이어졌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강 의원은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지금 보신 녹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이 서울시 의원 공천 관련된 거죠. 저희가 당시 인사들을 취재해보니 앞서 보신 이 1억 원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김경 시의원 공천 때 이 당 내부에서도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이 정청래 대표는 이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찰은 지시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감찰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현주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다만 녹취에 함께 등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원내대표 사퇴로 일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는 금품 수수 당사자가 아닌 데다 감찰해야 할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3년 전 지방선거, 서울시 의원 후보 공천은 서울시당 공관위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 15명, 외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김 원내대표가 간사, 강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외부 인사들보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권이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공관위는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강 의원 지역구 서울 강서구에 단수 공천했습니다. 공관위를 맡았던 한 인사는 1억 원 수수 의혹은 전혀 아는 게 없다, 보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당 관계자는 후보 3명이 도전장을 냈는데 다주택 문제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김경 시의원이 공천돼 시끄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병기, 강선우 두 사람 녹취록 지금 듣고 오셨는데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도 좀 있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건 지금? 일단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시기는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의원 3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서울시원은요,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결정합니다.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서울시당 공관위원인 강선우 의원의 약 28분간의 녹취록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강 의원의 지역보좌진이 김경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상의하는 내용이죠. 상당히 이게 사실이라면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일단 돈을 받았는지 그 여부부터 지금 말이 엇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먼저 SNS 통해서요, 금품 제공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건데 반환을 확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걸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은 그 언론을 통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서로 증언 자체가 엇갈려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줬다고 의심받는 쪽은 안 줬다 그러고 지금 받은 걸로 의심되는 쪽은 반환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인데, 두 번째는 결국은 어쨌든 그런데 저 상의를 한 이후에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김병기 대표는 알고도 왜 줬냐 궁금해집니다. 그게 가장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밝혀져야 할 대목이고요. 녹취록을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공천이 결정된 겁니다. 취재진이 그 이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김경 시의원 포함해서 3명이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단수 공천을 놓고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후보자는 또 뭔가 재심 신청까지 했다, 이런 소식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드러난 대화만으로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 저 녹취록은 또 누가 녹음했냐도 지금. 예. 그 부분도 지금 또 규명돼야 할 사안인데요. 예. 오늘 이 역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직접 녹음하신 거냐라고 물었는데 오늘 대답을 안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도요, 김 원내대표가 녹음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사실 이게 어쨌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상이 규명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두 사람 말고 당시 공천에 관여했던 관계자들, 복수 관계자들 물어보니까요. 1억 수수 논란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사에서 가려질 일인데요. 제가 이제 법조계 관계자들 취재해 보니까요. 일단 그 강의원 측 관계자가 돈 받은 게 맞다면 정치자금법이나 뭐 선거법 위반이 되고요. 또 돈을 돌려줬더라도 만약에 이게 문제될 거 알고 돌려준 거라면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도 공천을 결정했다면 공정한 공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 어떻게 되든 이렇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국회가 벼르던 쿠팡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범석 의장 역시나 안 나왔고 또 외국인 대표가 대신 나왔는데요. 앞선 청문회에서 내내 동문서답해 빈축을 샀는데 이번엔 책상을 치며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연석 청문회에 통역사와 함께 참석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시작부터 동시 통역기 사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혼자 그러지 마시고 동시 통역기 착용하세요. Before in the United Nations, before joining Coupang, she's incredibly well qualified, and I will use my interpreter. Thank you. 청문위원들은 김범석 의장과 김유석 부사장 등 핵심 증인이 불참한 데 대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김범석한테 안 묻냐고요. 김범석은 신이에요. 로저스 대표도 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전날 발표한 보상안을 비판하자 전례 없는 규모라고 반박했고 Our compensation package is worth 1.7 trillion Korean won, which we believe is unprecedented.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랐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I'm sorry you don't like my answers. They are truthful. Why are you hiding this from the Korean people? Why won't you share this with the Korean people? 잠깐만요. 쿠팡 이러시면 진짜 안 됩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사하니까 말이야. 의원들의 질의에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상을 치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We've been very public about that. Do you think we would send divers into a river in China if we hadn't been directed to do exactly that? Good enough. 국정원이 피의자와 연락을 요청했다는 로저스의 발언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꽈방위의 위증죄 고발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오늘 이 청문회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의 유족도 지켜봤습니다. 참지 못하고 쿠팡 경영진을 향해 울분을 쏟아냈는데요.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된 김범석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자식들아. 5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한 아들의 유족 자격으로 연석 청문회를 지켜보던 박미숙 씨. 쿠팡 경영진을 향해 울분을 표출합니다. 제발 좀 김범석을 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 CCTV에는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고인의 모습이 찍혔지만 김범석 의장이 과로사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노동 강도 축소 지시 의혹 증거가 나올 때마다 문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만 되풀이했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 배송기사 유족도 산재를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답하세요. 힘드십니까? 사과하는 게. I am so sorry, and I offer you my deepest condolence. 지금 바로 보상해 주시고 산재해 주시고 사죄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같이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 씨 죽음은 산재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근로자 사망 은폐 의혹으로 고발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이라는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쿠팡이 거짓말을 했다며 3,000건이 아니라 3,300만 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장관님, 이 쿠팡 측은 유출범이 3,000개의 계정만 확인을 했고 나머지는 다 삭제했다라고 쿠팡이 발표했죠. 네, 동의할 수 없습니다. 3,300만 건 이상의 이름, 이메일이 유출되었고 청문회에선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유출자가 쿠팡에 보낸 경고 메일을 확인한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더 많았던 겁니다. 이 이메일 받으셨죠? 대표 재임 시절입니다. Breach Alert, 그러니까 유출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예. 네. 유출을 경고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한 데이터의 수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적혀 있어요. 이 메일에 의하면 배송 주소 데이터 1억 2천만 건, 주문 데이터 5억 6천만 건, 이메일 주소 데이터는 3,300만 건 이상 유출됐다는 겁니다. 쿠팡이 섣불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고요. 쿠팡 측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은 임원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총수 지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명 요구 하루 만에 내라는 불법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자 올 초엔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냈죠. 판단 부족이었다 해명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이틀째 출근길. 활짝 웃고 악수를 했던 어제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등장해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온몸으로 헌신하신 모든 민주수빈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올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을 당시 발언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 대해 날을 세우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아 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행동으로 말로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년 1월 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사과에도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잡탕이 아니라 조화로운 무지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친명계 강득구 의원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내란 옹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고요. 그러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 적어도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 후보자 사과 이후에 열렸지만 보다 분명한 사과를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운동장도 넓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탕을 만들자는 건 아니고 조화로운 오색 빛깔 무지개를 만들자.
파란색 중심에. 이 대통령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며 빨간색 역시 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며 사과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참 오래된 질문이고 답도 오래 걸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 누가 올렸나?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올린 거였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한 전 대표도 인정했습니다. 한 전 대표 1년 동안 밝히지 않은 이유 뭐라고 했을까요?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자 계정 명의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계정의 게시글이 1,631건인데 대부분인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됐다고 했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IP만 동일한 게 아니라 4개 계정의 휴대전화 뒷번호 4자리가 같고 거주 선거구도 같아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새벽 1시 한동훈 명의 650건 대부분과 부인 명의 160건 전부가 삭제됐고 12월 중순이 되자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4명이 나흘 사이 탈당했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처음으로 가족들이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한 전 대표는 또 당시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 주요 일간지 사설 등을 익명으로 올린 것이었다며 가족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나를 비난해달라고 했습니다. 1년간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게시판의 익명성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었다며 게시자를 색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윤리위에서 결정할 전망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이 통일교와 신천지 이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도 제거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특검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며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든지 하더라도 그 전에 검찰하고 행안부하고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해서 팀은 한번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든 야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통일교 수사에 이어 신천지의 야당 대선 개입 의혹도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신천지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정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사교 집단의 본거지로 쳐들어가서 명단 확보한 사람 누굽니까? 국민의힘은 신천지 의혹 수사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대장동 일당 나무기 정언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 통일교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였을까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됐다는 그 내부 문건엔 이 통일교가 지방경찰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전 경찰 간부는 거짓말이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오세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렸다는 특별보고서.
통일교 지역교회장 A씨가 고향 후배라는 경찰 고위 간부와 만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경찰 간부를 지방경찰청장 중책을 수행토록 한 다음 A씨의 교회가 속한 지역에 지방청장으로 오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간부를 청장실에서 만나 한학자 총재 사진을 지갑에 넣어줬다며 이 간부가 나중에 승진에 영전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퇴임 후 정치권 진출을 권유했다는 보고도 나옵니다. 퇴임 후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라고 권유했더니 내 마음을 어떻게 훤히 아시냐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간부는 퇴임 후 공천을 받아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직 경찰 간부는 이 교회장을 서너 번 본 게 전부라며 보고서 내용은 자기 과시이자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통일교 측에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은 적도 없다며 한학자 사진은 받았던 것 같지만 없애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내란 특검이 계엄을 행동화하기 시작한 인물이라고 지목한 그 3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이 막바지에 오면서 하나로 합쳐져서 공동 피고인이 된 건데요. 어떤 장면들이 연출됐을까요? 유지훈 기자입니다. 내란죄 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앞줄 피고인석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변호인들과 앉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군인, 경찰 등 세 갈래로 진행돼 온 내란 사건 재판이 하나로 병합돼 한 법정에 피고인만 6명이 서게 된 겁니다. 변호인까지 출석하면서 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예. 지금 이게 자리 배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요. 검사들은 저렇게 넓은 자리에 자리에 비워놓고 앉아 있는데 저희들은 방청석에 앉았다는.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지금 조정을 해서 이 자리 정돈을 좀 해주셨으면. 재판 중 특검이 피고인을 부르는 방식에 대해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해 실랑이도 빚어졌습니다. 특검은 친구입니까? 윤석열이 김용현이가 뭡니까 지금? 네, 피고인을 붙이겠습니다. 직원대에선 김 전 장관은 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검찰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 진술을 들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일요일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방중 이후 9년 만인데요. 어떤 일정 보내게 될까요? 이 전임 대통령들, 또 작년에 중국 다녀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어떻게 다를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월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이어 6일부터 7일까지 상하이를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인 만큼 지난 2013년 박근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공식 만찬 행사가 이뤄집니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 총리와의 식사가 없어 홀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한령 해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한령 이전인 만큼 K-팝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빨간 게 뭐 어떤 오늘은 중국에서 한중 이게 우정 콘서트라서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문 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도 펑리 위안 여사와 국가 대국원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이번엔 일정상 K-팝 공연 개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9월 베이징을 다녀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 후 별도로 소규모 차담과 만찬을 했습니다. 숙소도 관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어대, 그전 방중 땐 조어대에 머물렀던 김정은 위원장, 이번엔 북한 대사관에 머물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나 서해 구조물 문제, 대만 양안 문제 등 민감한 의제도 많아 어떻게 풀릴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죠. 김민석 국무총리 검찰을 향해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는 시간 오늘 금요일까지인데 이 정도면 포기로 가는 분위기. 사망 공무원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피격 사망 공무원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지난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5명이 무죄를 받은 1심 결과에 불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못이 이루어졌고 검사들이 과연 올바로 했는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시한은 오는 금요일까지인데 사흘 전 국무총리가 항소 포기를 공개 지시한 겁니다. 당장 사망 공무원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은 아예 안중에도 없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지키주라는 또 다른 국가의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은 정말로 무책임하다. 여권에선 공소 취소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의 항소 포기라니 대한민국 총리가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노동신문 원본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노동신문 읽는다고 빨갱이가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 지적에 일반 자료로 재분류가 된 건데요. 김정근 기자가 가서 직접 읽어보고 왔습니다. 흑백 사진 여러 장과 공백 없이 빼곡한 글씨가 신문 한 면에 가득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사진은 특별히 컬러입니다. 제목도 노동이 아닌 노동.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입니다. 통일부가 오늘부터 노동신문을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국가정보원이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입니다.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 기관을 방문하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 도서관 등 181곳에서 노동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자 노동신문입니다. 오늘부턴 신분 확인 없이도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서약서를 쓰지 않아도 복사해 밖으로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현재 노동신문은 중국 무역상 등을 통해 2, 3주 분량이 한꺼번에 국내로 들어오고 구독 비용은 1년에 약 191만 원입니다. 지금은 종이로 된 노동신문만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정부는 북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속 제한도 점차 풀어갈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탈북민 대신 북향민을 정부 공식 용어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도심에서 자주 보이는 관광버스. 왜 엔진 덮개를 열어둔 채 세워두나 했더니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데요. 기사들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는데 현장 카메라 정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추워져 많이 줄어든 게 이 정도랍니다. 하나, 둘, 셋, 23, 24대. 관광버스 2시간 무료 주차장에 늘어선 버스들. 시간 넘기면 과태료 4만 원입니다. 2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는데 내려줘서 손님들이 안 끝나면 그럼 어떡해요? 계속 있는 거예요. 2시간 되기 전 차 한 번 뺐다가 한 바퀴 돌고 다시 차 대면 단속도 피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이런 방법도 씁니다. 예전에 계속 본네트 열어놓고 있는 차는 매치 세 번째예요. 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편해요, 진짜. 저희는 빨리 올라가. 유료 주차장도 있지만 돈이 듭니다. 그러니 구청 단속방과 늘 술래잡기입니다. 찍었으니까 2시간 있다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 봄, 가을에 난리도 아니야. 보통 가만 100대씩 잡아요. 관광버스 기사들도 할 말이 많답니다. 차 댈 곳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어요. 차가 여기도 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없을 때는 막 이 옆에도 되고 막 관광차들은 난리 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없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큰 차를 어떻게 주머니에 서울 안에서 관광버스 주차 공간은 572면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버스가 눈치 게임 하듯 나눴어야 합니다. 그나마 있는 관광버스 주차 공간을 엄한 차량이 점령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관광버스 주차장인데 여기 계신 이유가 뭔지. 대구 차고 차 세울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동해야 되나요? 근데 원칙은 그런 걸로.
야시장 상인들에게 관광버스가 쫓겨나기도 합니다. 차 몇 시에 나가요? 40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는 어디로 가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찾아가야지. 처음에는 싸움도 많이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차좀 길이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서울시는 이곳에 관광버스 주차 공간 23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일정도 미정입니다. 주차 문제가 쌓이고 관광버스가 내몰리면 이렇게 도심 곳곳에 불법 주정차로 번지고 불편은 시민의 몫이 됩니다. 여기 되는 것보다 딱 지키는 게 싸거든. 끊기면 돈 본 거고 끊기면 재수없다 그러겠죠?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중고생 3명이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털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값비싼 물건을 노리고 인천에서 강남까지 원정 범행에 나섰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로 유유히 걸어가는 남성 3명.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살펴보며 지하 1층과 2층을 바삐 오갑니다. 순간 무슨 소리를 들은 듯 잠시 멈춰 얼어붙더니 이내 다시 차량들 사이를 기웃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결국 수상한 남자 3명이 차량 문을 열어보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들을 차례로 붙잡아 서로 소통 못하게 분리 조치하고 옷과 신발까지 샅샅이 훑으며 몸수색을 합니다. 경찰이 지금 왜 전화 했더라고? 내 옆에 사람들 경찰하고 있더라고. 붙잡힌 3명은 모두 10대 중고생들. 사이드미러가 안 접힌 차량은 문이 열린 걸 알고 지갑 등 금품을 훔쳤습니다. 수사 결과 거주지인 인천 쪽에서 차량을 털어오다가 더 큰 돈을 벌려고 서울 강남 일대로 원정 범행을 왔다가 붙잡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화장실을 썼다가 직원과 실랑이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만 이용한 손님은 직원이 못 나가게 막아선 건 감금이라고 주장했고 직원은 카페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이 아니다 맞섰는데요. 이런 갈등 가끔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카페로 들어오는 남성. 카페 지하에 있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화장실만 쓰고 음료 등을 사지 않고 나서던 남성과 카페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남성은 음료 결제를 안 했다고 막아선 건 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페 측은 청소 부담에 수도 요금까지 카페가 부담하는데 공중 화장실처럼 돼버렸다고 난색입니다. 우리 또 핸드타월도 다 놔두고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은 결제 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도 소용없었다는 게 카페 측 입장. 카페나 음식점도 야박해 보여도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사람들 옆에다 변을 보시고 가시라고. 손으로 롤을 거의 엄청 많이 해서 그걸 화장실에 변기에 넣고 가시는 분도 있고. 영수증 하단에 화장실 잠금 장치 비밀번호가 적히게 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화장실 인심까지 야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쓰게 해요. 너무 정없어가지고. 업자와 시민 간의 한 발짝 배려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찾아오는 한파를 새밑 한파라고 하죠. 오늘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새밑 한파가 몰려옵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서영 기자, 새해를 맞아 해넘이 해돋이 보려면 추위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새해 첫 해돋이를 매서운 한파 속에서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시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새해인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추위가 가장 심할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 오늘 밤 9시를 기점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집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금요일 서울 영하 12도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부산에서는 내복이랑 옷 정도 입히고 다녔었는데
서울은 너무 춥다고 해서 패딩에다가 담요랑 털모자랑 꽁꽁 싸매서 왔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훨씬 더 추워서 지금 이렇게 목도리도 차는데 너무 추운데 앞으로 더 추워진다니까 좀 무서워요. 한편 내일과 모레 해넘이와 해돋이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잘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위와 함께 강풍과 풍랑까지 우려되는 데다 모레 밤부터는 전남 서부와 제주도에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비행기나 배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해킹 사태로 모든 이용자를 도청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 합동조사단 결과에 KT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그리고 데이터 추가 제공을 보상책으로 내놨는데 이 타 통신사와 달리 요금 할인은 빠졌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KT는 반성과 참회의 심정이라며 사과했습니다. KT를 아껴주시고 신뢰해 주셨던 고객 여러분들께 임직원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 사이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 이미 해지한 고객도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 방식이라 실제 위약금 보전은 한 달 뒤인 1월 말부터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고객들에겐 오는 2월부터 매달 100GB 데이터와 OTT 서비스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타 통신사와 달리 요금 할인 혜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50% 요금 할인을 제공했었잖아요. 요금 할인을 뺀 이유가 궁금하고요. 일회성의 요금 할인보다는 장기적인 프로그램 우선이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보상한 총액은 4,500억 내외 규모로 예상했고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정보 보안 투자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이 세 번째 다리가 다음 주 개통합니다. 이 다리가 이어지면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45분, 여의도에선 30분이면 갈 수 있다는데요. 조윤진 기자가 미리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높은 교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인천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입니다.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입니다.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는 45분, 여의도에선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길이 4.68km, 왕복 6차로로 번호판을 인식해 통행료를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차를 세울 필요가 없으니 그만큼 정체도 줄어듭니다. 제3연륙교에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됐는데요. 자전거를 타거나 걸으면서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최대 2.8m 높이 난간이 설치됐습니다. 지상에는 수변 공간이 조성되고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바다 영화관이 문을 엽니다. 184m 높이에 설치되는 교량 전망대는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내년 3월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인천의 명물, 대한민국의 명물 다리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관광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제3연륙교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정식 개통합니다. 다만 다리의 공식 명칭은 영종도가 속한 인천 중구 측의 이의 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올해 한때 2200선까지 떨어졌던 코스피가 이렇게 4200선을 돌파하며 올해 주식시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최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상승 분위기 내년 1월 2일 개장하는 새해에도 이어질까요? 오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4214.17에 마감했습니다. 2025년 개장가인 2400.87보다 75%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글로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을 이끈 효자 종목은 역시 반도체주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2만 원과 65만 원을 넘기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이어나간 영향입니다. 25년 주식시장은 오늘로 장을 마감했고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 다시 열립니다. 연말 산타랠리가 내년 1월에도 이어질까 전문가들의 예상은 엇갈립니다. 반도체가 끌고 가는 1월 장세가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선침해하려는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승폭이 컸던 만큼 내년 상승 여력은 더 적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과열, 부담이 분명히 있고 가격 부담에 대한 요인 때문에 2026년도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2원 오른 1,439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올해 전체 평균 환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중국 무인기가 찍었다는 이 영상에 대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수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인 초고층 빌딩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타이베이 심장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심 한가운데 높은 건물이 보이고 인근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지나갑니다. 중국군이 무인기로 촬영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화면 속 건물은 509m짜리 초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입니다. 촬영에 투입된 무기는 1.2톤의 탄약을 싣고 최고 8,000m 고도에서 35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한 정밀 타격용입니다. 중국군은 대만 섬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전투기가 근접해 비행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대만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可能我们台湾的雷达会不会看不到？那通常无人机它个子又比较小，又再加上隐身式的设计，会怕，但是为了生活还是要出去啊，不然怎么办？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혼란을 부추기는 인지전을 벌이고 있다며 무인기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시작한 중국군은 이틀째인 오늘 미국이 대만에 판매 예정인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를 겨냥한 장거리 로켓포 실사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대만 측이 외부 세력에 기대 독립 도발을 일삼는 게 대만 해협을 긴장시키는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내년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펼칠 멕시코 아크론 스타디움 코앞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낮에 100발 이상 울린 총성은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총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방탄조끼를 입은 괴한들이 차량에서 내려 무차별 사격을 퍼붓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오전 멕시코 사포판 도심에서 고급 SUV 람보르기니를 노린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깃이 된 현지 상인과 경호원 등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괴한 5명 이상이 10분 넘게 100발 이상 총성을 울리며 도심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건 발생지는 내년 6월 홍명보호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릴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시신이 담긴 가방 수백 개가 발견되는 등 치안 우려가 커지자 현지 당국은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눈보라 속 차량들이 고속도로 위에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찌그러진 차량과 대형 트럭들도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지만 주요 고속도로 구간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유럽 최대 활화산인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28년 만에 가장 크게 분화했습니다. 용암이 수백 미터까지 치솟고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붉은 용암이 분수처럼 터져오르더니 불꽃처럼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산 정상은 순식간에 검은 화산재와 연기로 뒤덮입니다.
현지 시각 4일 전부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에트나 화산이 28년 만에 가장 크게 분화했습니다. 용암 분수는 최대 500m, 화산재 기둥은 10km 이상 치솟았습니다. 눈과 용암이 맞닿으면 더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사람들이 몰리자 현지 당국은 접근 통제에 나섰습니다. 바다 위로 솟아오른 흰 물기둥 2개가 깔때기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더니 순식간에 해안 쪽으로 밀려듭니다. 잔해와 파편이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현지 시각 그제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주의 해안가에서 폭우로 인한 해상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로 위를 비틀비틀 달리던 대형 트럭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SUV를 그대로 덮칩니다. 적재물이 와르르 쏟아지며 도로를 뒤덮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서 SUV 차량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길가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을 보던 남성 앞으로 차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그대로 밀고 들어가 남성을 치고 차량과 벽 사이에 끼웁니다. 현지 시각 25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에서 주차를 하던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피해 남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네, 새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난히 큰 이슈가 많았던 올 한 해. 매일 뉴스에이 시작할 때 전해드리는 오프닝 키워드로 올해 7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파면됐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신뢰를 끼쳐서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정상들이 이번엔 경주로 모였습니다. Hangzhou, nice place. 与和平与发展提供更多正义。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칼을 뽑았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죠.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며 45년 국내 주식시장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 추위가 매미를 떨칩니다. 출근길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까지 중무장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예정돼 잠시 뒤 밤 9시부터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8도까지 떨어집니다. 칼바람이 불며 체감 기온은 더 낮아져서 서울 영하 14도, 파주 영하 19도, 대관령은 영하 20도입니다. 낮에도 서울 체감 영하 9도, 청주 영하 6도, 전주 영하 4도로 온종일 꽁꽁 얼겠습니다. 새해 첫날은 기온이 더 떨어져서 지난주 금요일만큼 춥겠고요. 토요일 아침까지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